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바로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. 네, 엔비디아요. 그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AI 칩 있잖아요. 네. 그거 판매를 다시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. 아, 드디어 나왔군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벌써 5% 넘게 확 뛰면서 와. 또 역사적 신고가를 썼어요. 네,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죠. 오늘 저희는 그 유튜브 채널 월tek남 분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. 이 소식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결정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AI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, 우리가 또 뭘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좀 풀어보죠. 네네. 사실 월tek남 분석 보니까요. 이게 뭐 아주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.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죠. 네, 중국이 뭐 뚜렷한 칩 공급 계획도 없이 AI 칩 11만 개 규모,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, 네, 그 얘기 있었죠.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는 엔비디아가 이미 중국 고객들이랑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. 그렇죠.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협상 카드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. 맞아요.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. 네, 여러 정황들이 있었죠. 특히 그 H20 칩 재판매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. 그렇죠. 네. 왜냐면 왜냐면 그 이전에 H20 재고 관련해서 손실 처리를 했었잖아요. 그게 한 45억 달러 정도 됐고 거기다 예상 손실까지 하면 거의 80억 달러? 와, 금액이 엄청나네요. 네, 다 합치면 총 125억 달러 정도.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이 훌쩍 넘는 거거든요. 이게 다 잠재적 손실이었는데. 그게 다 날아갈 뻔한 돈이었는데 그렇죠. 근데 이번 승인으로 이게 상당 부분 다시 이익으로 잡힐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마진율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반전인 거죠. 이야. 대략 한 17조 원, 그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와, 15조 원 손실이 10조 원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 이건 뭐 정말 엄청난데요. 그렇죠. 스케일이 다르죠. 근데 이 H20 판매 재개 말고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네. 그 얘기 나왔죠. RTX 프로 6000D라고 새로운 서버용 칩, 이것도 중국에 납품할 계획이라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 칩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. 기존의 그 주력 생산 라인이 있잖아요. 지금 막 없어서 못 파는 HBM 메모리라든가 코아보스 같은 고급 패키징 기술.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아, 그게 필요 없다. 그럼 생산이 더 쉬운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겪고 있는 그 생산 병목 현상 있잖아요. 거기에 영향을 안 주면서 그냥 순수하게 추가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. GDDR7 메모리를 쓰고요. 이야, 생산 부담 없이 그냥 추가 매출이라니.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? 네. 그러니까 기존의 H20 매출이 다시 늘어날 거다. 뭐 한 15% 정도 이렇게 예상했다면 이 신규 칩으로 또 추가 매출이 한 5% 이상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요. 요즘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 AI 칩 확보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. 네, 뉴스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요. 메타가 막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발표했죠. 또 일론 머스크 쪽 XAI 있잖아요. 거기도 블랙웰 GPU를 뭐 100만 장 투입한다 그러고. 100만 장이요? 와. 네. 심지어 뭐 트럼프 행정부 때 10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계획 루머 같은 것도 돌고 있고요. 이게 뭐랄까 거의 전 세계적인 AI 칩 군비 경쟁 같아요. 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. 그렇죠. 이 모든 게 결국은 AI 경쟁의 핵심은 칩이다. 이걸 다들 깨닫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한 1, 2년은 엔비디아 칩 수요가 쉽게 꺾이긴 어렵겠다.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. 와, 이렇게 수요는 폭발적이고 주가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1년 대 예상 실적 대비 주가, 선행 PER이라고 하죠. 이게 한 29배 수준이래요. 네, 그 얘기가 있죠. 기술주 평균 정도다 뭐 이런 얘긴데 아니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PER은 평균 수준이다.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.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걸 수도 있겠죠.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에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일 텐데 이게 과연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그런 리스크들까지 다 고려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그 점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게다가 7월 16일인가요? 베이징에서 젠슨 황 CEO랑 리창 중국 총리랑 만난다면서요. 미디어 간담회, 여기서 또 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아, 맞아요. 그 일정도 있죠. 아마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
이제 중국 매출 재개되는 걸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. 월텍남 채널에서도 뭐 목표 주가 상단을 200달러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. 200달러요? 와. 네.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투자에는 당연히 신중해야 합니다. 리스크 요인들도 꼭 짚어봐야 하고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몇 가지 있는데요. 첫째는 아직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반도체 관세 문제.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. 아, 관세 문제. 네. 둘째는 뭐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엔비디아 칩 생산의 핵심이 TSMC잖아요. 대만에 있다는 거.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죠. 그렇죠. 대만 리스크는 항상. 네. 그리고 셋째는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걸 수도 있는데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에요. 맞아요. 정말 순식간에 올랐죠. 네. 불과 몇 달 전에 90달러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170달러를 훌쩍 넘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만약 지금 새로 들어가신다면 이런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?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 모델이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나? 이런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 중국 시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다시 달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게 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막 불붙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서 그 파급력이 상당해 보이고요. 네,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어쩌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변수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.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,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칩 수요는 정말 폭증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만약에 뭐 지정학적인 문제든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한 다른 이유 때문에 공급이 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